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3D 프린터 두 대를 가지고 왔어요. 두 개의 제품 모두 각각 업체에서 협찬을 받았고요. 어떠한 간섭도 없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한번 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극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킹룬 KP3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17달러, 약 2만원 정도가 더 비싸졌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좋아졌고 어느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이건 좀 그렇네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호넷이라는 제품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가성비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많이들 구매하셨던 엔더3 제품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었고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를 하죠. 장단점은 자세하게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킹룬 KP3S 프로 제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로 오면서 어떤 것이 바뀌었나부터 확인을 해보죠. 일단 출력 사이즈가 늘었어요. 기존에 180, 180, 180에서 200, 200, 200으로 각각 2cm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베드의 재료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자석 베드에서 유리 베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유리 베드의 안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PEI 베드도 구매를 했습니다. PEI 베드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가 커지는 바람에 베드의 움직임을 예전에는 LN 가이드 한 개로 잡아주는 것이 두 개로 바뀌면서 폭이 넓어졌죠. 하지만 LN 가이드에서 고무 박힌 롤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롤러 형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롤러가 출력 퀄리티가 좋게 나와요. 하지만 그 마찰로 인해서 마모가 일어나는 단점이 있어서 LN 가이드에서 롤러 형태로 바뀐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X축, Y축 벨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고요. 이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파워가 밖으로 따로 나와 있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소음도 굉장히 컸거든요. 이번에는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Z축이 고무 박힌 롤러 형태에서 LN 가이드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원래 Z축 자체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한 층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좌우폭이 15cm고요. 높이가 10cm인 출력물이다. X축, Y축은 좌우폭 15cm를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서 출력을 하는데요. Z축 같은 경우에는 높이 10cm만 딱 움직이면 끝나는 축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지 않은 축이에요. 그런데 LN 가이드로 되어 있으면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럴 거면은 Z축은 롤러로 놔두고 Y축에 기존에 있던 LN 가이드 하나에 더 추가를 해서 롤러가 아닌 LN 가이드 두 개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죠. 그런데 이게 프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Y축을 LN 가이드로 업그레이드하는 키트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같이 보내주셨는데 설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필라멘트 감지 센서입니다. 저의 생각은 굳이 이렇게 조그만한 제품에 필라멘트 센서를 달아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필라멘트 센서로 인한 멈추고 다시 재가동을 했을 때 성공률을 낮게 보는 편이라 웬만해서는 필라멘트를 미리 교체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프린터들은 저는 필라멘트 센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필라멘트 센서를 부착을 해줄 거면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테프론 튜브가 센서 쪽에 고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덜렁덜렁 거립니다. 이 필라멘트를 교체할 때마다
테프론 튜브를 잡아서 여기 넣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마감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은 그냥 필라멘트 센서에 짧은 필라멘트를 꼽아 두고요. 거치대를 하나 출력을 해서 윗부분에 설치를 해서 필라멘트를 거치해 놓고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Z축 리미트 센서인데 이 리미트 센서를 높이를 결정해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나사가 계속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파워랑 메인보드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사 홀이 막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사를 빼서 긴 부분을 잘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요? 뭐 나머지 TMC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용히 출력이 되고요.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이 직결식으로 되어 있어서 출력 속도만 낮추면은 출력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테스트 출력을 했을 때 괜찮게 잘 나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알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밑에 링크로 들어가서 결제할 때 코드를 입력하면 $1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호넷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출력 가능 사이즈는 220에 220에 250이고요. X, Y, Z축 모두 고무 바퀴 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X축은 벨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지만 더 무거운 베드가 연결된 Y축의 벨트 장력을 조절하는 노브는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너트 두 개를 풀어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데 조금 불편하죠. 노브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이 직결식이 아닌 보호된 방식으로 직결식보다는 조금 더 빠른 출력 속도를 보여주고요. Z축 모터는 한 개지만 Y축을 잡아주는 기둥이 두 개라서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TMC 드라이버가 달려 있어서 소음 없이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파워 소리도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는 탄소 유리 베드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안착이 잘 되어서 굳이 PEI 베드를 따로 구매해서 교체를 안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엔더3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이 노즐 뭉치와 플렉시블 케이블은 확연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플렉시블 케이블인데요. 보호된 방식은 외부에서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방식이라 필라멘트가 지나가는 테프론 튜브가 있어야 합니다. 이 테프론 튜브가 항공잭 가운데를 통과를 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공잭 케이블은 노즐에 들어가는 각종 장치, 바람을 불어주는 팬 3개와 히팅 파이프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의 전선을 메인보드와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항공잭과 테프론 튜브가 합쳐진 제품은 장단점이 확실해요. 장점은 항공잭은 접촉 불량을 줄인 연결이라서 X축이 몇천 번, 몇만 번을 움직이다 보면은 선의 연결이 불량해져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적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존재를 하죠. 일단 개조가 힘듭니다. 이게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호넷은 이 케이블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개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노즐 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테프론 튜브를 빼서 봐야 하는데 이 테프론 튜브를 빼면 노즐 쪽에 전력 공급이 안 되어서 노즐의 온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노즐의 수리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또한 만에 하나 이 케이블이 고장이 나면은 교체 비용도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사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싸죠. 그리고 이 노즐 뭉치 부분인데요. 직전에 말했던 항공잭 케이블 때문에 수리의 장점은 있습니다. 바로 수리가 간편하다는 건데요. 뭐 히팅 파이프나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고장 부분의 케이블을 제거를 하고요. 교체한 후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 주면은 끝나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엔더나 킹룬 제품은 히팅 파이프 선이나 온도 센서 선이 이 메인보드까지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교체를 하려면은 밑판을 뜯어서 메인보드의 선을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베드 아래쪽에 단열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20만원대 저렴한 제품들은 단열재가 있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보통 한 50만원 이상 제품에만 달려있는 게 저가 제품에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손잡이랑 베드 연결 커넥트 잘 잡아주고 있고요. Z축 안티 와블을 줄여주는 장치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추가로 구매를 하고 오토 레벨링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거든요. 이 호넷은 오토 레벨링 업그레이드를 간편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메인보드를 열 필요 없이요, 익스트루더 뒷부분에 오토 레벨링을 연결할 수 있는 소켓을 따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오토 레벨링 업그레이드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 레벨링 전선의 연결 방법이 특이해서 특정 케이블을 구매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거는 좀 놀라웠습니다. 자, 호넷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 이 순정으로 쓰실 분들이라면은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수입 업체에서는 1년간 AS를 진행을 해준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할인 코드를 활용하면은 10,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각 제품의 출력물 퀄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물의 퀄리티는 두 개의 제품 모두 좋았어요. 제가 1000만원짜리 넘는 프린터를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FDM 방식의 프린터는 구입 후 초반의 출력물의 퀄리티는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팅의 차이지 크게 딸리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두 개의 제품 모두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준수한 출력물의 프린터,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장났을 때의 정보와 이 업그레이드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킹룬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이런 거 손 안 대고 순정으로 사용할 거야 하시면은 호넷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호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킹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반 제품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제품을 시청자 한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가이드, PI 베드 모두 다 포함해서요. 제가 작성할 수 있는 구글 폼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이번 달 말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